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은 개원 초반에 저희 병원을 거의 이 컨텐츠를 보고 상당히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 염증 아니면 잇몸 고름이 생겼다고 이 치아를 과연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 잇몸 염증, 잇몸 고름 편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원 초반에 열심히 블로그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개원 초반에는 저를 믿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생각으로 제가 치료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인드로 치과를 오픈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케이스를 보여드려야 그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된 글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마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라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뭐 입구에도 써 있고 여기저기 써 있는 그런 게 괜한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와서 실제로 많이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잇몸 염증, 잇몸 고름 편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올 때는 대부분 여드름처럼 잇몸에 뭔가 볼록 튀어나왔어요. 아니면 피곤할 때는 튀어나왔다가 또 며칠 지나면 사라져요.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 해요. 그런데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런 주소로 오시거든요. 근데 아프지는 않은데 치과에 가면 뼈가 녹아서 아니면 잇몸뼈가 썩어서 신경치료는 이미 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뽑자고 대부분 그러는데 과연 그게 뭔지는 대부분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 잇몸 염증, 잇몸 고름, 잇몸 고름길, 누공, 녹루, 잇몸 여드름 이런 걸로 이제 한국말로는 표현이 되고요. 학문적인 진단명으로는 대부분 사이너스 트랙이 많아요. 사이너스 트랙이고 누공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신 환자분들 구강내 사진인데 이렇게 뿌리 쪽에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이게 가라앉았다 생겼다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주변뼈를 점점 녹이게 되고요. 이 다른 앞니 크라운 하셨던 분인데 마찬가지로 뿌리 쪽에 이런 염증이 생겨서 오셨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상악 제2대구치 제일 끝이 한데 이렇게 녹루가 이 위쪽에 이렇게 열렸고요.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니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뿌리 쪽 이렇게 고름이 터져서 이제 약간 피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환자들을 보면 보통 치과에 가면은 바로 뽑자고 하진 않아요. 대부분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은 항생제를 포함된 알약 세트를 먼저 주고요. 3일에서 5일 정도 먹으면 당연히 괜찮아져요. 왜냐하면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곧 재발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치과에 가게 되면 잇몸의 염증을 마취를 하고 긁어내는 뭔가 IND 소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항생제 약을 먹으면 IND를 하고 소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균수가 줄어들고 항생제를 먹여서 세균을 죽이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좋아져요. 그렇지만 반드시 몇 달 후에 재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치과에 가면 또 안 될 것 같다고 뽑고 임플란트 하자고 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앞에서 나온 말처럼 이 원인은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세균은 어디서부터 유입이 되는가, 또 유입이 되는 곳을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거나 일시적으로 뭐 고름을 제거하는 그런 미봉책 말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 환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뿌리 끝에 염증이 이렇게 있죠. 뭔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뿌리 쪽의 염증이고 이게 까맣게 보이는 이유는 뼈 자체가 일부가 세균에 의해서 녹아서 이렇게 방사선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잇몸에 보면 이렇게 사이너스 트랙으로 해서 누공이 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신경치료도 이미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치아에는 뿌리가 포스트가 박혀 있으니까 이거를 뽑자고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는데요. 한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했어요. 크라운을 뜯고 이거를 뭔가 이제 고름이 어디서부터 정확히 나오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싱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신경치료 마무리할 때 쓰는 거타포차로 트레이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이 하얀색 대에 있는 이
거타퍼차가 정확히 뿌리 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름은 분명히 뿌리 끝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신경치료적인 문제인 거냐, 아니면 잇몸에서부터 치주적인 문제인 거냐, 이걸 감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감별을 한다고 해도 이게 두 개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포스트가 박혀 있는 경우는 신경치료를 못 한다고, 기둥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뽑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불가능할 때도 있지만 가능할 때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치과사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주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크라운을 제거하고 뭔가 내부 상태를 살펴보니까 내부에 충치가 뭔가 이미 진행이 되어 있죠. 충치가 진행이 되어 있다는 건 여기에 충치 세균이 있다는 거고, 그 충치 세균 때문에 다시 세균들이 지속적으로 뿌리 끝에 유입이 돼서 염증을 야기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이거를 체료를 하면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미경을 보고 열심히 이제 포스트 기둥도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치아가 이제 포스트 기둥을 대부분은 제거를 못 한다고 하는데, 현미경을 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포스트는 거의 다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를 제거하고 나서 온전하게 남아있는 본인의 치아의 양이 한 40%에서 50% 정도 이쪽이 본인의 온전한 치아의 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시 신경치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염증이 치유가 된 다음에 포스트를 여기다 세워가지고 다시 충분히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염증 치유를 하려면 신경관을 모두 다 첫째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멸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약제를 도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여기에 지금 아까 그 고름이 생겼던 자리가 깨끗하게 사라져 있죠. 거의 2번, 3번 정도 약제를 적용하면 거의 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파이버 포스트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파이버 포스트를 세우고 레진으로 치아 모양을 만들어주면 다시 크라운을 씌워서 충분히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환자가 저희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뽑고 임플란트를 하셨을 텐데 좀 아깝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우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염증 치유 과정을 좀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염증 고름이 생겨서 오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트레이싱을 하고 뿌리 끝에서 염증이 분명히 시작이 된다는 걸 봤고, 이게 이제 치료 과정 중에는 이렇게 뭔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잇몸 염증, 잇몸 고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포스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먹는 게 우선이 아니고, 저는 가급적이면 항생제를 안 드리고 일단은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항생제 때문에 그 고름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우리 몸이 또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름길이 저절로 치유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치아를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 마이든 치과에서는 최대한 치아를 살리기 위한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오셔서 내 치아 지키는 치료부터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꼬집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